수천 년간 대자연의 일부로 살아온 인류의 기억은 현대 과학 문명의 세기를 거치면서 그 흔적을 잃어버렸다. 티베트 고원의 동남쪽 끝자락. 대협곡에는 천년의 세월을 아직 기억하는 인간의 길이 있다. 소금을 싣고 협곡을 넘는 말의 무리, 소금 마방의 길이다. 사람과 말이 지나간 흔적이 길이 됐고, 길 위의 사람들은 지금도 천년의 옛 길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윈난성 샹그리라 현에서 티베트 라싸로 가는 길목. 해발 4천여 미터가 넘는 산허리에 늘어선 불탑들은 지나는 이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기원을 담은 오색 타루초는 계곡 너머 메이리 설산을 향하고 있다. 윈난성과 티베트 경계 위에 서 있는 메이리 설산은 일대 고원지대 사람들에겐 신의 산이다. 주봉인 카와거버는 지금까지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곳 사람들은 설산을 순례하면서 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으로 여긴다. 메이리 설산을 돌아서면서 길은 비포장 도로로 바뀐다. 윈난성과 티베트 라싸로 가는 유일한 찻길인 전장 공로다. 윈난성과 티베트 접경지대는 광대한 지역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이다.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한 진사강, 누강, 란창강 세 강은 험준한 산맥을 나란히 가르며 대협곡들을 만들었다. 삼강병류, 동방대협곡이다. 동방대협곡의 한 줄기인 란창강은 동남아시아 최대의 강인 메콩강으로 이어진다. 란창강 협곡의 길, 이 찻길이 열린 것은 불과 30년 전 1974년의 일이다. 빙하천을 그대로 삼켜버리는 강물은 물길을 허락하지 않는다. 찻길이 나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이 거친 물살과 협곡을 넘었을까? 찻길은 외길로 이어지는 듯하다. 그러나 이 길을 잇는 또 다른 길을 만난다. 미끄러지는 밧줄이란 뜻의 외줄다리, 류수어다. 류수어, 외줄을 탄 사람은 가죽띠 한 줄에 몸을 싣고 거친 물살을 건넌다. 네 가구가 살고 있는 강 건너 작은 마을. 이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다리까지는 10km를 걸어가야 한다. 마을 사람들에게 류수어는 강을 건너는 지름길이다. 쇠줄이 등장하기 전에 류수어는 갈대와 나무 껍질로 엮은 두꺼운 밧줄이었다. 예전에는 밧줄을 큰 활로 쏘아 넘겨 류수어를 놓았다고 한다.
야크 가죽으로 만든 띠와 나무 손잡이는 마을 사람들의 필수품이다. 물수건으로 줄을 축이는데 물기는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윤활유 역할을 한다. 과거 류수원은 란창 강변 마을에서는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그러나 찻길이 나고 다리가 생겨나면서 류수원은 사라져가는 길이 되었다. 찻길은 때로 협곡의 사람들에게는 돌아가는 길이 되기도 한다. 찻길을 사이에 두고 협곡을 이루는 험준한 산줄기에는 협곡 사람들만의 옛 길이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다. 건장한 체구와 화려한 머리 장식, 티베트 동북부 지역에 사는 장족인 캄파한즈다. 캄파한즈와 야크는 그대로 산을 넘는다. 캄파한즈는 란창강 계곡으로 향한다. 가파른 절벽에 수많은 다락을 올려놓은 독특한 풍경의 계곡. 윈난성에서 티베트로 들어서는 초입에 있는 옌징의 계곡이다. 캄파한즈의 발길은 이 계곡 마을에서 멈췄다. 계곡 마을에는 10여 명의 캄파한즈들이 야크 무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같은 마을 사람들로 먼저 말을 몰고 내려온 사람들이다. 캄파한즈들은 여장을 풀고 먼저 말부터 돌본다. 소금과 곡식을 사가기 위해 캄파한즈는 40여 필의 말과 야크를 몰고 4, 5일을 걸어왔다. 말을 풀어놓은 캄파한즈들은 강 너머로 장을 보러 간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유일한 통로인 다리는 사람과 말의 길이다. 과거엔 류수어가 있던 자리였다. 계곡의 사람들은 운송수단으로 말을 끌고 다닌다. 이곳 사람들은 짐을 실어 나르는 말의 무리와 이를 끄는 사람들을 마방이라 부른다. 마방은 사람을 도와주는 말의 무리란 뜻으로 사막의 캐러번과 같이 운송 조직이자 상업 집단이다. 산을 넘어온 사람들과 말의 길은 옌징의 중심가로 이어진다. 옌징은 윈난성에서 티베트로 가는 길에 만나는 첫 번째 마을이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옌징의 상가와 거리는 20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찻길이 열리면서 사고 파는 물건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말을 끌고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의 풍경은 변함이 없다. 옌징의 중심가에는 80여 개의 상점과 캄파한즈와 같이 먼 길을 걸어온 고원 마을 사람들을 위한 여관과 식당들이 늘어서 있다.
캄파한스는 마을 남자들끼리 돌아가면서 엔징에 온다. 일종의 품앗이다. 마을까지 가는 길이 험해서 필요한 물건을 운송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캄파한스들은 1년에 4-5번 엔징에 와서 약재와 야크버터를 판 돈으로 곡식과 소금, 생필품들을 사간다. 이 일대의 사람들끼리 교역하는 물건들의 가격 기준은 대도시에서 들어온 물건들과는 다르다. 보리 100근과 야크버터 3근, 야크버터 3근과 소금 100근. 물물 교환의 개념에서 가격을 결정한다. 곡식과 생필품을 산 캄파한스들은 말과 야크가 있는 계곡 마을로 향한다. 엔징은 윈난과 티베트를 잇는 고대 교역로인 차마고도의 요충지였다. 차마고도는 말 그대로 2000년이 넘는 오래된 차와 말의 옛길이란 뜻이다. 윈난의 차가 주요 교역물이었고 말에 짐을 싣고 운송했던 마방의 길이었다는 데서 유래했다. 차마고도의 옛길은 엔징의 거리와 계곡을 가로질러 라사로 이어졌다. 차마고도와 역사를 같이 하는 엔징이 지금까지 이 일대 상업의 중심지로 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계곡의 소금이다. 엔징이란 이름 자체가 염정, 소금 우물이란 뜻이다. 가파른 산 비탈에 나무 기둥들을 세우고 올려놓은 다락들 하나하나가 소금을 만드는 염지다. 계곡엔 모두 2,600여 개의 염지가 있다. 계곡의 사람들은 어떻게 강가에서 소금을 만드는 것일까? 강변으로 야트막하게 펼쳐진 붉은 염지는 엔징의 자다촌 장족 사람들의 소금밭이다. 염지는 붉은 진흙을 깔아 만들었다. 둔덕은 아이들이 밟고 다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다. 염지 아래는 소금 결정체들이 천정을 장식하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저수지들 사이에 소금 우물이 있다. 소금 우물은 마치 샘물처럼 솟아난다. 소금 만드는 일의 대부분은 물지개를 지는 일이다. 밤새 소금 우물에 물이 차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물을 길어 일단 공동 저수지에 저장한다. 염지의 여성들은 소금 우물에서 공동 저수지로, 공동 저수지에서 개인 저수지로, 그리고 개인 저수지에서 염지로 쉼없이 소금물을 나른다. 이들도 물지개를 지는 고단함을 덜어줄 문명의 이기, 양수기를 알고 있다. 그러나 물지개를 고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공동 저수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규칙 때문이다. 한정된 소금물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이용하기 위해선 자신이 노력한 만큼 소금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염지 사람들의 오래된 규약이다.
소금을 먹은 나무 기둥들은 염지의 오랜 역사를 말해준다. 보통이 7, 80년, 100년이 넘고 그 나이조차 알 수 없는 것들도 많다. 아이들의 놀이터인 큰 물웅덩이는 따뜻한 소금물이 바닥에서 스며 나오는 일종의 염수 온천탕이다. 你常在这里玩吗？就是我们朋友一起玩这里，这个水就是热的。 자다촌과 마주하는 샤엔징 나시족 마을의 염지. 가파른 절벽을 타고 강변에서부터 층층이 세워진 염지는 300~400m 높이의 산 허리까지 올라와 있다. 여자들은 60kg이나 되는 소금을 지고 산비탈을 오른다. 남자들은 여자들의 소금을 받아 말에 실어 나른다. 염지에서는 이렇게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이 구별돼 있다. 소금 만드는 일은 온전히 여자의 몫이라면 남자들의 일은 여자들이 만든 소금을 말에 싣고 팔러 다니는 소금 마방이다. 대나무로 만든 물동이와 나무 껍질로 만든 물바가지, 야크 가죽으로 엮은 물지게끈. 샤엔징 염지의 여자들은 전통적인 제염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샤엔징은 티베트 지역에서 유일한 나시족 마을. 1000년 전 소금을 얻기 위해 윈난성 리장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정착했다. 소금을 만드는 일은 새벽 5시경부터 시작해 해질 때까지 계속된다. 여자들은 하루에 소금물을 길어 나르는 횟수는 70번에서 100여 번. 소금이 완성될 때까지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먼저 공동우물에서 개인 저수지로 염수를 길어 사흘간 저장한다. 염수에 불순물들을 거르기 위해서다. 불순물을 가라앉힌 소금물은 두 번째 개인 저수지로 길어 옮겨 또다시 사흘 동안 불순물을 가라앉힌다. 이렇게 두 번의 자연 여과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소금물을 염지에 올린다. 같은 양의 소금물을 깃더라도 날씨에 따라 소금의 질과 수확량이 다르다. 그래서 옌징의 여자들은 소금이 바람과 태양의 선물이라 말한다. 수십 차례 물동이를 지어 나르며 하루에 거둬들이는 소금의 양은 평균 30~40kg 정도. 샤엔징의 백염은 이 일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금이다. 샤엔징과 자다촌의 염지는 소금의 색깔도 소금을 만드는 사람도 다르다. 자다촌의 장족 여성들이 만드는 소금은 홍염이다. 옌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염 방법 중 하나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살아있는 고대 염전이다. 옌징의 소금은 차마고도 길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방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주요 교역물이었다. 캄파한스와 같이 고원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소금을 구하기 위해 옌징을 찾고 있다. 자다촌은 전형적인 티베트 장족 마을이다.
마을의 아이들은 모두 옌징 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닌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다 주말에 집으로 온다. 중학교까지 학비와 기숙사비는 물론 교과서, 교복, 학용품까지 모두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설산에서 내려오는 빙하천이 자다촌의 마을 입구로 흘러내린다. 여성들은 아침부터 염지에서 일하고 마을 입구는 늘 한적하다. 마을 뒷산 너머에서 온 손님들은 조용했던 마을의 활력을 불어준다. 소금 창고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캄파한즈들은 야크와 말에게 먹일 소금으로 자다촌의 홍염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야크와 말에게는 홍염이 더 좋다는 오랜 체험에서 나온 선택이다. 늘 홍염만 찾는 캄파한즈는 자다촌 사람들에게 특별한 고객이다. 그들이 내려올 시기가 되면 자다촌 사람들은 소금을 모아둔다. 야크 한 마리에 60kg짜리 소금 포대 2개씩, 20-30여 마리분의 소금을 일시에 대야 하기 때문이다. (3개월) 후쯤 캄파한즈는 다시 야크와 함께 소금을 사러 올 것이다. 이제 그들이 사는 까라까지 가려면 4-5일을 꼬박 걸어가야 한다. 부처의 말씀과 기원을 바람에 실어보내는 오색 타루초는 티베트 장족의 오래된 삶의 풍경이다. 옌징의 여성들은 기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신앙은 고단한 일상을 지탱해주는 삶의 중심이다. 옌징에선 집집마다 말을 키운다. 1층은 가축 우리로 사용하고 2층에서 살림을 한다. 벽면의 작은 문양 하나에도 그들의 신앙과 문화가 담겨 있다. 거실 한가운데 기둥에 꽂혀 있는 대나무의 수는 매일이 설산 순례를 다녀온 횟수를 말해준다. 집주인 거쌍 잔디는 소금 마방이다. 그의 아내 츠리 용정은 소금을 만든다. 츠리 용정의 하나뿐인 남동생은 10살 때 사원으로 들어가 승려가 됐다. 장남은 라마승이 되는 전통에 의해서다. 외아들을 사원으로 보낸 그의 어머니는 딸과 함께 살고 있다. 뉘츠 용정은 동료 라마승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누나의 집에 머물면서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식을 하고 있다. 라마승의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잔딘의 일상은 변함이 없다. 식사 준비는 잔디가 하고 염지에서 돌아온 아내가 불을 지핀다.
남편과 아들이 식사를 끝낼 때까지 아내와 장모는 기다린다. 라마승들의 의식 중에 집주인인 잔디의 역할이 있다. 라마승이 만들어준 성스러운 음식이라는 의미의 토르마를 신께 바치는 일이다. अरे आदन टदा चा टुंगु सोंगा जंगल ला सोंग सम तोरा ना गोमन हागो गोमारो हागो गोमासारो ना जबा समागा द्वार जो सट्यान ला फैन थोदा ना गोम येबा न ला मैसेज ला ना कोरा शता जुरु ना मगा तिंग मान नसा मावे तो वो किला को मावे तो रेज ठोमगा ना जंगल ला सोंग सम तो साका न कानाला 응아시 나와도 좀 티베트 장족의 문화와 신앙은 언제나 변함없는 그들의 삶의 뿌리다. 인류가 소금을 찾는 가장 오래된 방법은 인간보다 몇 배의 소금을 더 필요로 하는 야생 초식동물의 뒤를 쫓는 일이었다. 옌징의 소금은 어떻게 발견됐고 언제부터 소금을 만들기 시작했는지 그 기원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신나요. 올해 72살인 샤공은 옌징의 마지막 나시족 제사장인 동파다. 옌징의 나시족은 집만이 아니라 복식과 음식, 이름까지 장족화됐다. 하지만 나시 동파 문화를 상징하는 제천 의식은 아직도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샤공은 대대로 나시족의 제사장 동파였다. 또한 사회주의 혁명 이전에 지주이자 마방이었던 그는 과거 옌징 소금 마방의 교역로를 기억하는 산 증인이기도 하다. 샤공이 전하는 옌징의 전설은 인간과 소금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안에 착할로 봤으면 착할로 봤을 때 미에도 도구제데 천다의 토리스나 난 한목이 되잖아. 나라다 그 박할라 담에 영스면 게 레지요래. 담에 영스면 게 레데 간다이들 해오리스나 담에 영스면 가까보고 보면 이때야. 니체 가까보고 보면 니체 가까보고 보면 그야 하산르지 슬레오디게 얼음바컨을 해터라 나라다 창급 pension이 있으라 바카게 사듯이 착하게 사는데 바카 착하니게 창급 pension이 되면서나 난 한번 좀 치료스데 공발라빠 메데면 안다야 콘데면 공발 안다 콘데면 몇 소마데 온데 이때미리. 전설에 의하면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다메이용 여신이 옌징 사람에게 두 가지를 준다. 온천과 소금이다. 온천에서 목욕을 한 사람들은 뒤틀린 손발이 돌아봤고 소금을 먹은 사람들은 온갖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한다. 전설은 협곡의 사람들에게 옌징의 소금은 새로운 생명을 준 그 무엇보다 보배로운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역사적으로 소금이 희귀한 중국 서남부에 위치한 옌징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 지배자도 수없이 바뀌었다. 옌징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티베트 장족의 영웅 서사시 게사르 왕전에서 만날 수 있다. 게사르 왕은 지금도 티베트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영웅이다. 게사르 왕전은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20배가 넘는 세계 최장의 서사시로 티베트는 물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까지 전해오는 이야기다. 게사르 왕전에는 수많은 전쟁담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염정을 얻기 위해 벌인 전쟁에 관한 이야기다. 게사르 왕전에는 염정을 놓고 벌인 전쟁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 있다. 옌징에서의 전쟁은 소금 전쟁이었다. 능력 있는 자만이 정복한다. 옌징의 소금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당대부터 청조 말까지 옌징을 얻기 위한 소금 전쟁은 끊이지 않았다. 인류와 소금의 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소금은 조세의 원천이었고 언제나 권력의 전유물이었다. 옌징의 소금 계곡 사람들이 자신이 생산한 소금을 온전히 갖게 된 것은 불과 2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 1980년대 개혁 개방 이후 중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부터다. 자유로운 생산과 판매가 보장되면서 옌징의 거리는 새로운 활기를 찾았다. 그리고 60년 전 마방이었던 샤공의 기억도 되살아났다. 자기서나 참아부터 베기서나 자기사긴 대랑서리 자기사긴 대랑 아니 자기사긴 대랑더니 야게 자이롱바게 야키 오고 아니 양치 떠리 아니 자이게 야키 오데 양치 아니 자이게나 야링오데니 양치레 아니 양치 પર 사칼로스리 아 양치도 사칼롱바스리 아니 사칼롱바는 레터는 나다 예벤더데 짜탈은 디디그리 아니 짜탄 디디터는 나다 이들 레고 카인더는 레고 라드 베죠 레고 라드 베죠터는 네 예벤더는 하마 쫑지데고 버는 사 판달레리 아니 하마 쫑진거 사 판달레터는 네 안더데 치진나 천동비게 하마 두치랭아 나니 문드나 하살해 말에 나니들라 가만가이나 라가 가만니 녀서저 토르성 녀서저 가마 두치랭아 데레게 문드나 하살해 말에 가마 두치레게 랭아고 버는 안을 하살해는데 샤공의 마방은 옌징과 윈난, 티베트를 오가며 소금과 차, 그리고 약재와 가죽을 교역하는 옌징에선 제법 큰 상단이었다. 옌징에서 윈난 차 생산지로 그리고 티베트 라싸까지 60여 년 전 샤공 마방의 여정은 한 달 이상의 대장정이었다. 사회주의 혁명 이후 상업적인 마방은 사라졌고 윈난에서 티베트 라싸까지는 찻길도 열렸다. 그러나 샤공이 기억하는 옛길은 고원지대에 옌징의 소금을 운송하는 말과 사람들에 의해 계속 이어져 왔다. 아침부터 자다촌 장종 마을이 부산스럽다. 잔디와 자다촌 남자들이 20여 필의 말을 조직해 마방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번 목적지는 고원 목장지대인 차와롱이다. 차와롱으로 마방을 떠나기 위해 자다촌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소금을 모았다. 야크를 키우는 고원 목장에서는 자다촌의 홍염을 찾는 이들이 많다. 자다촌 남자들은 마방을 조직해 고원 목장에 직접 팔러 다닌다. 옌징에 소금을 구하러 온 마방들을 파악하면 언제 어디서 소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차화롱까지는 협곡과 밀림과 설산을 넘어 5일 동안 걸어가야 한다. 비라도 오면 하루 이틀 더 걸릴 것이다. 마방의 말무리에는 우두머리가 있다. 선두에 설 말에는 특별한 장식을 한다. 말들은 이 선두 말이 길을 여는 대로 따라간다. 차화롱까지 가는데 5일. 이틀간 머물며 교역을 하고 돌아오는데 5일. 특별한 일이 없다면 12일 정도가 걸리는 여정이다. 잔디와 자다촌 마방은 떠나기 전에 골목 어귀에 있는 마니차를 돌리며 마방의 안녕을 기원한다. 마방은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험준한 산세와 거친 강물, 물길조차 허락하지 않는 자연 조건에서 선택하는 운송 방식이다. 사람과 말이 지나가는 흔적이 곧 마방의 길이 된다. 가파른 산등성이를 가로질러 가는 길. 마방들은 조로 서도, 새와 쥐의 길이라 부른다. 사람들과 20필의 말은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간격으로 호흡을 맞추며 간다. 사람과 말들은 하루에 7, 80km씩 산길을 걷는다. 마방은 오랜 경험에 의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를 지나고 머문다. 험준한 산과 협곡에서 말과 사람들이 머물 만한 곳은 흔치 않다. 우선 식수로 이용할 물이 있어야 하고 짐을 풀어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평지가 있어야 한다. 하루에 2~3번 수백 킬로그램의 소금을 올리고 내리는 것도 힘든 일이다. 천막을 치는 동안 말을 이끄는 마바리꾼은
말들을 몰고 초지를 찾아간다. 말이 쉴 초지는 마방이 쉴 곳을 정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다. 마방은 바람 속에서 밥을 먹고 바람 속에서 잠을 잔다. 자연의 소리는 마방의 아침을 깨우고 또다시 험준한 산길을 걸어야 하는 마방의 여정이 시작된다. 아침 식사 준비로 찬물을 끓여 버터차를 만든다. 1m 정도의 나무통에 찬물을 붓고 소금과 버터를 넣어 저으면 된다. 버터차를 보리가루와 함께 먹으면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된다. 마방은 집에서는 가족에게 의지하지만 집을 나서면 동료에게 의지한다고 한다. 그래서 마방은 구성할 때부터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형제나 친구들로 짜여진다. 마방은 자신의 길을 돈을 벌거나 아니면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는 길이라 말한다. 마방의 길은 그만큼 위험하고 고된 길이다. 말을 모는 마바리꾼은 먹이 주머니를 따로 채워주며 일일이 몸 상태를 살핀다. 한 마리의 말이라도 낙오되면 손해가 크다. 말 한 마리 한 마리가 마방의 운송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말 한 필이 소금을 지어 나르는 값은 하루에 20원에서 30원. 길이 험하고 위험이 클수록 마방의 운송비는 오르고 따라서 소금값도 올라간다. 옌징에서 38원 하는 60kg 소금 한 포대가 고원지대에서는 지역에 따라 120원에서 200원에 팔리게 된다. 고원지대 사람들은 소금을 싸게 구하기 위해 캄판스와 같이 직접 소금을 구해가기도 한다. 소금 짐을 챙기고 선두 말의 말 장식이 끝나면 다시 출발이다. 길은 갈수록 험해진다. 이 길을 연 것도 그리고 큰 비라도 한 번 내리면 흔적조차 사라지는 이 길을 이어온 것도 옌징의 소금 마방이었다.
협곡에서 한 발 앞서가는 마방을 만났다. (50여) 필의 말을 몰고 거부라는 마을로 향하고 있는 장족 마방들이다. 거부는 자다촌 마방의 목적지 차와롱 바로 직전에 있는 마을이다. 이들은 옌징에서 소금과 곡식을 사서 가는 길이다. 원시림과 설산을 넘어 3일만 더 걸어가면 차와롱 현이 나타난다. 말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서 길을 찾아간다. 거친 산비탈을 오르자 마방들이 쉬어갈 터가 나타났다. 무거운 짐을 내린 마바리꾼은 역시 말의 상태부터 체크한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말의 편자. 험한 길을 가다 보니 닳고 굽어지는 일이 많다. 한편에선 말꼬리를 색실로 장식하고 있다. 장족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말 중 가장 뛰어난 말을 골라 꼬리를 장식하는데 말꼬리의 색실은 집안을 대표하고 때로 마을을 대표하는 말임을 상징한다. 게사르 왕이 전쟁에 나갈 때면 그의 충성스러운 말이었던 적토마의 꼬리를 색실과 리본으로 장식했다는 데서 유래했다. 말을 이끄는 마바리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말이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다. 말이 아프면 주인이 대신 짐을 지고 가야 한다. 자기 산나스리 자기 산나 섬한테 길 말로는 기페는 까무예 아기 짜메게 데 빌레 길 주사니래 네 고 예쁨에 섬인데 고빔 길을 넣어서 코그로 네 말이 병들었을 때 소금을 약으로 쓰는 것은 마방들 사이에 내려온 오랜 민간요법이다. 소금을 찌은 다음 물에 타 병에 담는다. 말은 인간의 5배 이상, 야크는 인간의 10배 이상의 소금을 섭취해야 한다. 소금은 인류가 가축을 기르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했다. 원시 산림을 뚫고 이곳까지 오느라 말은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마방에서 말은 짐을 싣고 가는 운송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다. 교역의 동업자이자 험난한 길의 동반자, 동고동락을 함께하는 가족이다. 길을 떠나기 전 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의식이 벌어졌다. 무서운 병과 불행을 막기 위해 뜨거운 숯을 들고 말 주변을 돈다. 불의 신에게 액을 쫓아달라고 기원하는 의식이다. 마방의 가족들도 함께 기원한다.
남은 여정 설산을 무사히 넘게 해달라는 기원이기도 하다. 자다촌 마방과 거부 마방이 지나온 길은 60년 전 마방이었던 샤공이 같던 바로 그 길이다. 자다촌 마방은 예정대로 목적지에 도착했다. 옌징에서 60kg에 38원 하는 홍염을 마방 운송비를 포함해 180원에 팔았다. 잔디는 이틀 동안 차화롱에 머물며 홍염을 판 돈으로 보리와 버터차를 사서 돌아갈 예정이다. 다시 5일을 걸어 설산과 밀림과 협곡을 넘어갈 것이다. 오랜만에 가족과 긴 시간을 보낸 츠리용정의 동생은 사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원은 마을 뒷산 너머에 있는데 자다촌의 유일한 티베트 사원인 라공스다. 사원으로 돌아갈 동생을 위해 보리 한 마를 준비한다. 잔디는 먼저 신에게 감사의 의식을 한다. 라마승들이 말을 빌리러 왔다. 곡식과 사원에서 필요한 용품들을 싣고 올라가기 위해서다. 라공스 사원으로 가기 위해선 자다촌의 뒷산을 4시간 걸어 올라가야 한다. 츠리용정과 잔디도 라마승을 따라 라공스로 오른다. 옌징에 소금을 만드는 사람들은 소금 수확이 좋을 때면 라공스를 찾아 공양을 한다. 츠리용정은 1년에 소금 200근 정도를 보리로 바꾸어 시주한다. 라공스로 오르는 길은 소금 마방의 천년 옛길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오늘 라공스의 길은 소금을 만드는 사람들의 신앙의 길, 티베트 라마승의 구도의 길이다. 라공스는 60여 년 전 마방이었던 샤공이 옌징에서 소금과 차를 싣고 티베트 라사로 가던 차마 고도의 길목이었다. 그리고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는 라공스의 풍경은 야크와 말을 몰고 소금 계곡을 찾는 고원지대 사람들의 모습이다.
란창강 협곡에서 소금을 만드는 트리용정과 소금 마방 잔디. 소금 계곡의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천년 옛 길 위에 서 있다. 그들은 가장 오래된 소금의 역사와 인간의 길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들이다. 소금 계곡의 오래된 기억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 아이들은 아버지의 소금 마방의 길과 어머니의 염지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학교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계곡 너머 세상으로 길을 열어놓았고, 현대 문명의 길은 이미 소금 계곡의 문턱에 닿아 있다. 그러나 소금 계곡에는 아직 인류의 가장 오래된 소금을 만들고 그 가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소금 계곡의 사람들은 우리가 현대 문명의 이름으로 너무나 쉽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기억하게 하는 마지막 사람들이다.